안녕하세요. 이예수입니다. 오늘 페북방송 예고한 대로 주제가 술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예, 마치 제 페북 블로그에는 술꾼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들 좋아하시는군요. 술에 관한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그만치 사실 제가 재판 기록만 하더라도 무려 54회가 되는데 그 54회 중에서 거의가 술과 관계가 없는 재판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예. 그 중에서 재미나는 것들 만 골라 뽑아도 사실 이거 몇 날 몇 밤을 세워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예. 술. 예,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술은 그야말로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유쾌한 음료라고 하는 말까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더러는 수없는 병고에 시달리게도 만들었고 또 수없는 부끄러움, 거의 폐가 망신 직전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모면하게 되는 이러한 위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술의 기원은 선사시대 때부터라고 그러죠. 우연히 물과 과일을 햇빛에서 발효시킨 것이 그 시초라고 생각하는데, 음료에 대한 증거로는 신석기 시대, 기원전 약 1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석기 시대 술병의 형태가 남아있다고 하죠.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도 술병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보다는 원숭이가 훨씬 더 먼저 술 맛을 알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가령 머루넝쿨이나 다래넝쿨의 큰 오래된 넝쿨 나무에 옹이에 빗물이 고이고 거기에 이제 머루나 다래가 떨어져서 햇빛에 발효되었을 경우에 그걸 원숭이가 먹고 아주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인간이 야 저거 뭔데 저렇게 저놈들이 저렇게 저걸 먹고 즐거워하나 그래서 인간도 먹어보고 헬렐레하게 되었다는 이런 설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어떤 농사꾼이 창고에 들어가니까 아주 좋은 향이 나서 가까이 가봤더니 천장에 구멍이 뚫려서 빗물이 샜는데 그것이 밀독에 떨어져서 그 술이 되었고 한 바가지를 딱 떠마셨더니 아주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음료를 이게 내가 그냥 혼자 마실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왕께 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딱 마셔보니까 이거 기분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그 신하들한테 다 이 한 바가지씩 퍼줬습니다. 근데 이제 신하들이 먹고 그 중에 술이 약한 신하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기분이 좋아하는데 술이 약한 신하는 벌써 이 해또가 가서 머리가 가가지고 좀 왕한테 주정을 합니다. 야, 너 왕이면 다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왕이 한마디 남깁니다. 후세에 어떤 왕이 이 술을 잘 다스리면은 선정을 펼치겠지만 그러나 이 술을 잘못 다스리는 왕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마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어떤 역사 속에서는 술로 나라를 망친 역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술은 식사라든가 이거 반주 얘기겠죠. 축하연 혹은 종교 의식에도 사용되는 등 특히 그 신과의 내통에는 반드시 이게 술이 필요합니다. 도치의 신 바카스
그 도취한 상태에서 뭔가 신과의 그 교감, 내통, 소통을 의도했던 이러한 인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듯 여러 문화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알코올은 행복감을 주기도 하지만 진정제로서 행동 억제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와인이라는 단어가 무려 140여 회나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곳곳에 그 포도주의 얘기라든가 와인의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또 아주 나쁜 사례로 성경에 들먹거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인들은 술을 멀리하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또 술을 가까이 하죠. 예수님도 12제자를 모아놓고 술을 드신 걸로, 와인을 드신 걸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수님, 술은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고, 그리고 빵은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알코올의 섭취는 부유한 사람들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중세시대에는 혼합 음료로 증류하여 술을 만들었다. 술은 또한 물이 오염되었을 때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1700년대에는 자가 양조 과정이 상업적으로 만든 맥주와 와인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유럽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대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우리가 24시간 유흥업소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 적도 있습니다. 최초의 술은 맥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후로 다양한 종류의 술이 만들어졌다. 중국인들은 4,000년 전에 노란색 포도주를 생산한 거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수도원이 최고의 포도밭을 소유했다. 프랑스의 수도사들은 발포성 포도주를 생산했는데 이는 프랑스 상파뉴 지방의 이름을 따서 샴페인이라고 불렸다. 브랜디는 한 네덜란드 무역상이 물의 양을 줄여 화물칸 자리를 만들기 위해 포도주를 끓인 데서 우연히 발명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음주에 대한 관점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많은 나라에서 술집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알코올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1920년과 1933년 사이에 주류 양조 판매가 금지된 것이 그 이해다. 금주령이 내려졌던 적이 있죠, 미국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밀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밀주를 만드는 무리들이 대개 암흑가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피아들이라든가 이 암흑가의 무리들이 밀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음성적으로 몰래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그것을 사용하는 이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술을 사 마시는 숫자가 1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금주령을 풀게 됩니다.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 100만은 정부의 통제가 안 되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100만이라는 숫자가 넘었으면은 이 술을 그 밀주를 사 마시는 이 돈들이 결국은 검은 돈이 되고 그 돈이 어쩌면은 그 마피아라든가 이런 안 좋은 불량 단체의 결국은 정치가 놀아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은 100만 명의 숫자에서 금주령을 풀게 됩니다. 이회수의 팔로수 어떻습니까? 200만입니다. 이 200만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글쎄요. 대한민국 언론들 과연 정기 구독자가 200만을 넘어서는 구독자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그 이회수도 사실은 막강한 후원자들을 사실은 모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용하게 써야 할 텐데요. 좋은 일, 세상을 좋게, 옳게, 바르게 바꾸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은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상을 바꾼 발명품, 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술은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즐거울 때 혹은 슬플 때, 물론 예식을 진행할 때에도 약방에 감초처럼 끼어들었던 게 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술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마시는 양도 그렇고 소비 양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 굉장히 세고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어떻습니까? 일마다 다 노래가 붙어 있습니다. 그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음주, 가무 이거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시체와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야말로 풍류를 도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린 민족입니다. 2006년 주류 공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연평균 술 소비량이 대개 소주 72병, 360ml가 기준입니다. 맥주가 80병, 640ml 기준의 맥주가 80병 정도라고 합니다. 예. 연평균 술 소비량, 1년에 평균 1인당 소주를 72병을 마시는군요. 대단합니다. 정말로. 예. 거기다 맥주는 80병. 80병.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감안하면 애주가들은 입에 술을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도수가 높은 독한 술 소비량에서도 러시아, 리투비아, 루마니아에 이어 세계 4위에 속합니다. 추운 지방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거 좀 너무 과한 건 아닐까요? 그러나 늘 드시고 즐거우시면 좋죠. 예. 음주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술 소비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술로 인해 남자는 평균 3년, 여자는 1년 정도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며, 이거 거의 목숨을 걸고 마시는 셈이군요. 예, 음주로 인한 운전사고, 건강 악화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금전적인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곧 예비살인과 같습니다. 술 마시면 저도 언젠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한 잔만 마시면 저는 키를 딱 맡겨버립니다. 남에게. 때려 죽인다고 하더라도 이 키를 절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키를 맡겨버립니다. 음주운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한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 운전 못하게 생긴 모양이에요. 거기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줄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병력을 필요한 사람입니다. 군번 1184, 2710, 지옥군대, 와르바시 군대, 34개월, 15일 박박 기다가 왔습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이회수의 술에 관한 에피소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이제 재미나는 것들 많습니다. 술에 관한 명언 한번 읊어볼까요? 사람은 체면 있는 신사로 술집에 들어갔다가 중재인으로 술집에서 나온다. 글롭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브람스 아시죠? 브람스. 음악가 말입니다. 작곡가 브람스. 이 브람스는 사실 말년에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건강이 악화돼서 결국 금주령을 받습니다. 의사로부터.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의사가 이제는 술을 드셔도 좋습니다.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포도주 한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을 딱 마신 다음에 마지막 남긴 유언. 유명합니다.
물론 베토벤도 유명하죠. 친구들이여 갈채하라. 이제 모든 희극은 끝났어. 이것은 베토벤의 마지막 임종할 때 유언입니다. 근데 브람스의 마지막 유언 딱 한마디. 이 술맛 좋군. 이것이 브람스의 마지막 남긴 임종, 마지막 유언입니다. 병령에 이런 비라가 붙었다. 알코올은 인간의 불을 끄고 동물의 불을 붙인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꺼버리고 동물이라는 것에게 불을 붙입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이것을 읽으면 왜 사람이 알코올을 사랑하게 되는지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까뮤입니다. 까뮤. 이방인의 작가 까뮤. 실존주의 작가죠. 술은 번뇌의 아버지요 더러운 것들의 어머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팔만대장경에서 따온 말입니다. 팔만대장경에 술은 번뇌의 아버지요 더러운 것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속담 중에서 미운 놈 보내면 술 장사하라고 그랬죠. 사실은 술 먹은 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분은 술만 드시면은 시인이시죠. 엉금엉금 그 파출소 앞으로 기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파출소 순경들이 부르면 자네는 개도 잡나? 이러고 그냥 기어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주신은 군신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술의 신은 군신, 군대의 신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영국 속담입니다. 술은 변절자다. 처음에는 벗, 다음에는 적이 된다. 역시 영국 속담입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 수명은 짧아진다. 프랑스의 속담입니다. 참 그 속담 위대합니다. 다 작자미상의 한 줄짜리인데도 수만 년 동안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당근이 되고 때로는 채찍이 되어 인구에 회자됩니다. 우리들의 입을 오르내립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술 얘기는 이쯤에서 줄여서 내일로 다시 특집, 내일 다 안 끝나면 모레까지, 모레 다 안 끝나면 글패까지 하고, 오늘은 좀 최초로, 페북방송 최초로 우리나라 농산물, 화천에서 특히 생산된 농산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농산품 우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천 농사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고됐습니다. 보시면은 저 표지 좀 보여주세요. 산비알 기름집. 산비알 기름집. 산비탈이라는 뜻이죠. 산비알 기름집. 이거 제가 직접 쓴 겁니다. 나무젓가락에 먹을 찍어서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뻑은 나의 힘. 제가 직접 써서 드린 겁니다. 산비알 기름집. 그리고 이 안에 내용물은 산비알 기름집에 들기름. 그런데 이 들기름이 보통 들기름하고 틀립니다. 참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기름, 참기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깨보생이라고 강원도 사투리로 깨보생이. 깨소금이죠. 깨보생이가 있습니다.
이거 참기름 한 병에 28,000원, 들기름 한 병에 18,000원.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하고 주문해 주시면은 농사꾼들의 주름살이 확 펴집니다. 얼굴이 활짝 펴집니다. 농촌을 도와주십시오. 농촌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화천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직접 기름을 짠 겁니다. QR코드 찍으시면은, 사셔서 이거 구비하셔가지고 QR코드를 찍어 보시면은 주문 전화도 있고 주소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산품은 좀 다른 기름하고는 틀립니다. 일반 기름들은 보통 100% 볶아서 짜지요. 그러면은 인체에 유해한 침전물들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딱 70%만 볶아서 짠 기름입니다. 훨씬 인체에 좋고 건강을 도와주면서 그리고 고소한 맛이 오래가는 이러한 기름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여기 추천서 이회수가 직접 추천하는 추천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읽어드릴까요? 예. 본 제품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영양 성분 분석을 마친 강원도 화천의 지역 특산물입니다. 고지대 고른 토양과 1급수의 물을 자랑하는 산천의 고장 청정지역 화천 농사꾼이 직접 농사를 지어 저온 괄호하고 150 내지 170도에서 짠 기름입니다.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강원도 화천의 지역 경제 발전과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제품으로 2015년 대한민국 SNS 산업대상 수상자 이회수, 그리고 2015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 이회수가 보정하고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여러분 주문해 주십시오. 전화는 033-441-5314입니다. 이 번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전화로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깨소금, 깨버송이. 예. 건강을, 여러분의 건강, 예. 그리고 맛, 여러분의 식탁, 풍성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예. 자,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부담을 들었습니다. 이거 참, 이 농산품이나 농산물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농촌, 그 경제에 조금이라도 좀, 제가 보탬이 되고 싶어서 사실은 방송을 시작했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정식으로 여러분께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보람이 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제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농촌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정말 농사 지으시는 분들 거룩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사실 자기가 먹을 것만 농사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한국의 농사꾼들 사실은 외국의 농산품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전화 한 통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 악보 안 올렸습니다. 가사도 안 올렸습니다. 비밀로 했습니다. 늘 저 오래된 동료만 제가 불어드렸는데 하모니카로 최근에 유행한 노래로 하나 동료를 골랐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내 나이가 어때서였습니다. 어떤가요? 동료가 아니라고요? 뭐 아이들이 즐겁게 부르면 동료지요. 동심으로 돌아가서 부를 수 있는 대중음악 유행가였습니다. 예.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유치원 아이들도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 즐겨 부르고 초등학생들도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 즐겨 부릅니다. 70 먹은 저도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사랑하기 다 딱 좋은 나이입니다. 누구나가 나이와를 불문하고 사랑하는 데는 사실은 유통기한이 없죠. 그죠? 예. 오늘 이회수가 날리는 돌직구 역시 또 빠지면 안 되겠죠. 이 배국방송은 이회수가 자기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예. 이 책은 여러분이 시중에서 사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록으로 나왔던 겁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독재를 미화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아직 미개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독재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재는 모든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비호하는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회수의 산문집 사랑외전에서 발췌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외전 보신 분 계시나요? 예. 이회수 끊임없이 사랑을 설파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것만큼 애매한 것도 없고 광범위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리송한 것, 정말로 알다가도 모를 이러한 요소를 간직하고 있죠. 그러나 사랑의 키워드는 아름다움입니다. 대상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사랑이 싹 트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눈을 육안에만 의존해서 아름다움을 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사랑을 기다리시지 마시고, 육안, 뇌안, 심안, 영안을 차례로 뜨셔서 온 우주를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경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도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